예. 민주당 경기 시흥 출신의 백원우입니다. 먼저 대북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북 휴민트가 붕괴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집권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이 과거 정권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나라당이 지금 집권하신 지 4년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집권 4년 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지난 정권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태도는 집권당으로서 너무나 비겁하다. 무기력한 정권임을 스스로 되뇌이는 그런 짓이다. 휴민트의 붕괴는 한나라당의 정두원 의원이 증언하듯이 바로 이 정권 들어서 2008년도에 대북 전략국을 해체하고 제3차장실을 무력화시키면서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휴민트와 관련된 일을 했던 많은 직원들을 반 MB로 몰아서 퇴출시켰던 일이 바로 휴민트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당시 가장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정두원 의원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서도 보여지듯이 대북 정보의 무능은 과거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바로 이 정권에서 문제를 자초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나라당의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해서 답을 들어야 할지 대단히 난감합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지만 정부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 일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신 집권여당 한나라당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면 답변자는 총리와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바로 한나라당의 당대표와 수뇌부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을 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애석합니다. 한나라당 당대표를 상대로 해서 질의할 수 없음이 대단히 애석합니다. 한나라당은 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서 다운시켰습니까? 왜 시켰습니까? 선거 당일날 왜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앙선관위와 야당 후보의 홈페이지를 공격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집권여당이 정부기관을 무력화시켜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은 한나라당에게 정부를 운영하라고 집권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정부를 운영하라고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이 도리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라는 근대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려서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다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행태입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 절차를 거추상스러운 것으로 치부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할 수만 있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막아서라도 정책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반민주주의자들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를 공격한 행위를 젊은 비서들의 우발적인 장난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주요 당직자들의 비서들입니다. 홍보기획본부장,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 비서, 한나라당 당대표 비서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 모두 한나라당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비서들입니다.
12월 4일 한나라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인 최구식 의원은 진주에서 한나라당 당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통화하시고 난 다음에 사무총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최구식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주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 내가 다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당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통화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월 4일 진주에서 최구식 의원과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이 통화한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주변의 전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쉽게 밝혀질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쉽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한나라당이 당 전체와 무관한 일이라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밝히십시오. 한나라당은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으면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층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행위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어떤 행위들을 해왔는지 관련 회의와 자료들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기획본부 산하의 디지털팀이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는지도 한나라당이 밝혀주십시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에게 삼화저축은행장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보도된 이영수 씨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인터넷 담당 비서였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승진해간 박 행정관은 이 이영수 씨와 같이 태권도 선수 출신입니다. 이 박 행정관을 홍준표 의원실에 소개시켜준 사람도 바로 이영수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박 행정관의 멘토로 알려진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태권도 협회장에 취임하자 이영수 씨를 특보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영수 씨를 이명박 후보의 양대사 조직 중 하나인 국민선거실천연합을 이끈 개국공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전 대통령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홍준표 의원 비서 출신의 박 청와대 행정관, 박기태 국회의장의 비서, 공성진 의원의 비서, 정도원 의원의 비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 모두 다 한나라당의 핵심 의원들의 비서들입니다. 또 이영수 씨와 함께 태권도나 경호무도를 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 수행비서 출신들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은 10월 26일부터 12월 2일 공비서가 붙잡히는 그 시점까지 최소 이 내용을 3명 이상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 비서들 3명이 이 일을 그대로 그냥 덮어놓고 있었을까요? 지금 공현민 비서는 조폭으로서의 의리를 지키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대가를 약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28일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특검을 할 것이고 특검이 끝나면 국정조사를 할 것입니다. 끝도 없이 한나라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을 한나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상조사하셔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예, 총리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중앙선관위라는 국가의 독립적 헌법기관의 홈페이지가 해킹당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중앙선관위원장은 아니시지만 총리께서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사실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경찰 수사에서는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나라당을 향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법조인이기도 하신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이런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당 조직 전체 차원에서 행해진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개인들 차원에서 행해진 일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당 전체 일이라면 당연히 당을 향해서 중앙선관위는 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경찰에서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밝혀진 결과에 따라서 또 선관위 차원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다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법조인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받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선관위가 내부 공모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라면 이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을 상대로 해서 민형사 소송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한 의원의 비서 출신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의원은 그냥 일개평의원이 아닙니다. 홍보기획본부장이라는 당 3역의 버금가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이 비서입니다.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형사 책임은 당연히 선관위 의사하고 관계없이 책임을 질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나 내용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할 조치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관들을 이런 식으로 해킹했던 해커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들을 해왔습니까? 해커들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한 법규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엄벌을 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어떤 정도의 처벌들을 해왔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다면 전에 정부 기관에 대해서 동네 해킹을 시도하고 또 해킹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 물었던 것을 같이 묻겠습니다. 국가의 법을 총책임지고 있으신 분으로서 한나라당에 의해서 중앙선관위의 해킹이 되었다면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을 향해서 민형사상의 손배소 소송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정부의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경우에서 민형사상 책임 있는 사람이 그에 따른 상황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을 향해서 민형사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디도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니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난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삼화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우재창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와 이용수 씨의 관계에 대해서 장관에게 질문을 했고 장관께서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사 결과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 전 대표가 고소를 한 사건 맞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와 이용수 씨가 관계가 있다. 예. 삼화저축은행을 매개로 해서 이런 우재창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장관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해 그 부분에 삼화저축은행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아직 홍준표 전 대표 관련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지금 아마 홍준표 전 대표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돼서 그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께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셨었습니다. 네.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은 한나라당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한나라당 여기까지 나온 거는 국회의원 공무원하는 비서들이 최소 3명이 그 운전기사거든요. 공무원한 사람이. 그 공모, 사람이 현재 한 걸로 돼 있다. 공모가 운전기사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사람이 증언한 거에 의하면 최규식 의원이 지방에 가 있을 때는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올라왔을 때는 비서를 수행을 하고 뭐 의원님도 예, 그것은 비서가 정책 진술이 업무를 나와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술이 예. 나와 있고요. 예. 최소 3명 이상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비서, 고은성진 전 최고위원의 비서, 최규식 의원이 홍보기획국의 비서. 최소 3명이 10월 26일 날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이것을 12월 2일 이전에 몰랐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시면은 아마 그 실질적 진실이 좀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최규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면서 지금 경남 도의원을 하고 있는 공의원이 공비서를 최규식 의원실에 소개시켜준 사람이다 이렇게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도의원이 저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의원도 공시고 예, 비서도 공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저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그 최규식 의원의 공현민 비서와 예. 또 구속됐던 차모 씨가 바로 이 공도의원이 출마했을 때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사무원이었고 또 수임 비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밝혀진 사실이고요. 예. 근데 경찰에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공도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내용. 예. 제가 경찰청에 3번 이상 방문을 했을 때 공개된 발언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고 몇 번에 걸쳐서 발언을 했는데 경찰은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또 여기 법무장관도 아직 경찰은 손 안 댄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아보. 공격을 실행한 이들이 억대의 벤츠와 BMW를 타고 다녔습니다. 공격한 친구들이요? 네. 그 친구들이 보니까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 그 인터넷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돈벌이가 꽤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그 사람들이 디도스 공격을 했느냐? 그러면 이게 이렇답니다. 또 인터넷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 디도스 공격을 경쟁 상대한테 한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경쟁 상대를 마비시키는. 경찰에서는 이들의 불법 소득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불법 도박, 바다 이야기 등등을 통해서 진주 일대에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지만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해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래서 예. 하여튼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긴 버는 모양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지지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상대로 국민들은 받고 싶습니다.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누가 부패 시도를 하고 있는지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